자, 제가 좀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7시부터 그 학평 설명회가 진행될 건데 그때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정보를 좀 드린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이투스 교육에 지금 17년 차 수업하고 있는 그 생명과학 같은 김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이투스 교육이 들어온 건 과학원수 때문에 들어와서 과학원수를 팀장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학원하고 싸우고 나서 팀장 안 한 지는 또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드렸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과학원수를 이름은 들어봤는데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에너지 소모 많고 수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제 주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 학교에 대한 특성은 제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정리됐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논술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첫 번째 이제 저는 이겁니다. 왜 필요한가 아니라 왜 버릴 수가 없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학생들이 수시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신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치동 나가도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는 어차피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는 버렸어요. 정시로 가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학종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수시하고 정시 총 인원을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시로 가보면 우리가 성적이 이만큼 되는데 왜 갈 데가 없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유는 그겁니다. 수시에서 많이 뽑아보지 너무 많이. 그리고 정시로 가다 보니까 내가 수시를 빼고서 정시만 선택한다는 건 사실상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가군에서 3개군을 지원하긴 하지만 전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대 1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거든요. 수시에서. 근데 그게 어떤 건 이런 거죠. 그 수시에서 뽑고 정시는 지금 얼마 되면 정시 뽑는 맥시멈 학교를 한 30% 뽑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 되고요. 그러면 그 25%의 인원을 뽑는데 수시가 끝난 나머지 인원은 다 덤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시에서 예를 들어 40대 1이다. 그럼 정시가면 100대 1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전략을 빼고서 난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게 제가 지금 둘째가 대학이 2학년이거든요. 다 보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나름 입시를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수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줬고, 결국에는 둘 다, 아들내미는 수시를 갖고 딸내미는 정시를 했지만, 딸내미 정시를 할 때 정말 힘들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라는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5개를 쓸 수 있는 그 원서를 빼고서, 나는 그냥 수능 봐서 의대 갈 거야. 라는 생각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시라는 건 오늘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게 아니라 일단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떨어진 총 인원과 지원하지 않은 인원의 전체 모여서 25%를 놓고 싸우는 게 바로 정시거든요. 거기다가 오래 하나 봐야 될 게 가장 큰 특징이 오를 겁니다. 약대가 부활됐거든요. 약대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시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학종 뽑는 인원도 있겠지만 학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면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정시로 약대를 가겠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과학논술의 형태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시를 버린다? 그 말은 대학 입시는 반은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저 많이 드는 질문이 됩니다. 전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너 내신이 안 좋아. 그러면 학종 수수인이 뭐 쓰죠? 그럼 학생부 좀 빼고 학생부 전형 수수인이 뭐 쓰죠?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논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연대가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능 안 봐도 합격합니다. 연대를 합격하고 나면 수능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대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얼마냐? 100%입니다. 100%? 그러면 정시에서 연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냐? 아시겠지만 이과에서 정시에 연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전체 틀린 개수가 10개를 넘어서 힘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이라는 건 아이들의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르거든요. 그날 마킹을 잘못하는 경우 생기고 정말 많은 경우 생기기 때문에 정시에서 내가 연대를 가기 위해 100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시는 아닌 거죠. 막말로 60이나 50이 노름만으로도 가는 게 바로 수시입니다. 그럼 정말 많은 또 듣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건 학교 얘기고 실제로 내가 봤는데 야 내신 안 좋은 애들은 논술도 못 가던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 예전에 서초동 오면 서울고라고 있습니다. 서울고 어머님들 상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연대는 뭘로 학생을 뽑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그 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있었답니다. 한 명은 정말 찌질했대요. 어머니들 표현에 찌질한 거지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찌질했대요. 내신도 별로고 모의고사도 별로고. 한 명은 학교에서 정말 기대하는 애. 얘는 무조건 연대 의대는 가는 수준이다 라고 했던 애가 있었답니다. 내신도 너무 좋고 모의고사도 너무 좋은 애. 근데 실제 수시를 봤더니 전자가 붙고 후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제가 말합니다. 논술로요. 왜? 논술 반영 비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연대야 100%를 보죠. 다른 대학을 보면 학생보도 40%를 보고 논술을 60% 보던데 어차피 내신 안 좋으면 그거 써도 점수 올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러죠. 학생부 반영 비율에 보면요. 실질 반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실질 반영비는 40%면 1000점 만점을 해냈을 때 만점짜리 1.0등급이 400점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등급이면 비례해서 그죠? 그룹 쪽이니까 한 320점 맞는 거 아니냐? 아니죠. 실질 반영비를 보면 대부분 대학이 아주 심한 대학이 5%가 납니다. 자, 실질 반영비 5% 무슨 말이냐? 1000점 만점 했을 때 1등급하고 9등급이 50점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논술이 60%면 600점 만점으로 환산되겠죠. 그러면 600점 만점 환산되면 그 논술 점수에서 내가 10점이 깎인다는 얘기는 60점이 깎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1등과 9등급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제 말씀드렸죠. 수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전문가들 만나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전략할 때 다들 학종만 쓰려고 하는데 학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학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스펙도 관리해야 되고 내신 관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논술은 그걸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과연 논술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거꾸로죠. 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논술이라는 것도 똑똑한 애들 붙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것도 안 되는데 왜 그걸 준비해야 되냐. 맞습니다.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내신도 안 좋았고 모의고 성적이 안 좋던 애가 수시에서 합격하는 게 과학논술이거든요. 거기서는 그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라는 애들이 꼭 나오거든요. 정말 저는 아는데 왜 제가 9일 가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100% 논술 전형인 겁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논술 성적만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근데 논술을 잘하려고 하면 어쨌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모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소위 말해서 객관적이지 않다면 어느 대학도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수가 자기들 마음대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기준표가 있고 그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한다는 얘기는 이 학생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교수들이 원하는 정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내는 얘가 학교라는 겁니다. 즉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라 이 대학에서 이 문제를 낼 때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아는 것, 쉽게 말하면 기술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2007년, 2008년 그 문제는 통합과학논술에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혹은 독서량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왜? 정형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입시가 된 거고 입시가 되는 순간 답을 어떻게 쓰냐가 실제로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수시는 포기하면 안 된다. 수시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가해서 가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논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신이 안 좋으면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내가 대학의 로고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논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린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의 가치를 놓쳐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두 번째, 학생들에게 제일 불편합니다. 이게. 아니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논술 준비하면 벅차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냐? 어차피 그 논술로 가면 되는 거니까 수능 생각하지 말아라. 혹은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정말 많이 보는 재수생들의 경우가 이거죠. 수시에 최저를 맞추려고 수능 준비를 했다 나는. 그랬더니 세 과목을 선택했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여기 와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오해하신 겁니다. 수능 준비하고 논술 준비를 둘 다 되는데 시간은 없고 안 그래도 시간 부족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촌이 있고 저기 원주에 있고요. 원세대라고 그러죠. 근데 서울의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정원을 축소되게 강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 조정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연대 측에다가 야 니네 페널티야 정원 줄여 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니네 왜 수시 내는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냈어?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이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정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배웠다는 시험 낸다는 자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애들은 논술시험 못 보잖냐. 옳지 않다. 그리고 니네들 그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왜 자꾸 수시 문제를 논술 문제를 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내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그래서 니네 페널티 받아라.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여기는 국가보조금 우습습니다. 왜? 서울과학교 세브란스 빌딩이 얼마짜리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돈을 돈이 많은데요. 정말 부자입니다. 애들은. 우유는 정말 돈 안 되는 거고요. 돈 많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죠. 정원 축소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 연대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위권 애들이 들어오고 걔네들이 졸업해서 연대 교우가 돼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뭔가를 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인원이 줄어든다?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그럼 그걸 봤던 거의 모든 대학들은 똑같이 생각했죠. 안 되겠다. 논술 문제 내는데 정부 눈치 봐야겠다. 그럼 결론은 교육과정을 지켜야 된다. 교육과정은 수능이야. 즉 착각하시는 게 이거죠. 수능 준비 따로 하고 논술 준비 따로 한다. 학원도 따로 가면 된다. 이게 잘못된 판단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대치동에 가면 이 시즌대는요 정말 많은 학원들이 수업을 합니다. 대부분 수업을 누가 하냐? 대학원생 데려다 수업을 해요. 당연히 처음 보는 내용 애들 막 배우겠죠. 막상 시험장 가면 그게 나오냐? 안 나오죠. 그럼 누가 시험에 나오냐? 수능이에요. 즉 수능에서 다른 거하고 논술 주제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죠.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혈당량이 증가할 때 인슐린 분비가 된다. 맞냐 틀리냐 이게 수능입니다. 맞냐 틀리냐. 그럼 논술은 혈당
찬양 증가할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왜 나오냐? 설명해봐라. 이게 수능입니다. 논술입니다. 고로 수능과 논술은 하나입니다. 그걸 나누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준비되는데 논술 준비가 벅차니까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즉 시너지.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논술 수업은 뭐라는 거냐? 논술 수업은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야 이렇게 나오면 답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논제를 읽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답이 뭔지를 제시문에서 찾아내서 그걸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답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논술 수업입니다. 논술은 애들한테 뭐 갑자기 일반 생물을 갖다 놓고 뭐 고등 생물을 갖다 놓고 분자생물 이런 거 절대 논술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나마 이투스에서 지금 17년째 수업하는 이유가 제가 저희 학원에 논술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왜냐? 제가 대학에 있는 선후배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학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하고 박사 논문 쓰다가 군대를 끌려갔어요. 저 면제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28살 군대 갔다가 30살 제대를 했죠. 그럼 이제 선후배들은 교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서울에 있는 안암동에 있는 그쪽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를 많이 만났거든요. 만나면 수목이 다 나옵니다. 뭐냐? 도대체 어떤 게 니네 판단 기준이냐? 출제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데 왜 얘들 성적이 안 나올까? 쓸만한 걸 모르는구나. 그럼 아이들한테 뭘 줘야 될 것이냐? 내용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유추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속된 말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건데, 저희 이제 학원에 그 강남 하이퍼 의대관이라는 데 있어요. 기숙학원이에요. 거기서 어떤 학생 2명이 연대 화생공을 2명 썼습니다. 똑같이. 그죠? 나중에 이제 봤더니 한 명은 수석으로 합격하고 한 명은 떨어진 겁니다. 물어봤죠. 뭘 썼냐? 거의 똑같은 답을 썼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또 하나입니다. 서로 만나 수능은 나옵니다. 물어봤던 얘기가 이거죠. 안 읽어버린다고 해요. 답안지가 많으니까 딱 봤을 때 읽기 싫으면 안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성적이 0점이 되는 거죠.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저희 동료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거죠. 애들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쓰냐고요? 글씨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필 뽑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글씨를 큼직하게 써라. 글자 간격을 넓게 쓰고 줄을 확실히 바꿔서 답이 2개면 땅땅 눈에 보이게 써라. 그래프 그리고 표를 해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고 논술이는 똑같은 건데 내용은 단지 이런 형태의 시험에 대해서 적응돼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는 거, 저는 그게 논술 수업의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해요. 과목을 선택할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건 아주 풀이한 경우가 있고 한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리 때문에 선언하는 학교인데 각 과별로 과목이 지정되고 선택권이 되는 데 있고요. 반대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서 내키는 거 하나 골라서 쓰는 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각 과별로 한정된 과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과가 어떤 과목을 지정하느냐,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수능 보는 과목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하고 논술이 같이 겹쳐 시너지가 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 보는 과목은 당연히 논술을 같이 쓸 때 시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수능 따라하고 논술 따라한다.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논술을 하려면요 투를 해야 된대요. 투는 수능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걱정들도 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투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각 댓글로 선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논술 준비하겠다고 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재학생 중에. 전 무조건 말입니다. 왜? 수능 준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과학 논술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 선택하지 않은 투 과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내용 정리해 주는 거, 그게 저희들이 쌓아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에서 뭘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게 될 테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능 보는 과목, 이게 두 번째 선택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선생님, 제가 평가원 시험 보고 나서 성적 봐서 어느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9평 보고 나서 준비할게요. 혹은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준비할까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도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거든요. 자, 잘 들어. 6평 때까지는 국영수 중심으로 하는 거야. 6평 끝나면 그 다음에 뭐래? 여름방학 껴서 과탐을 준비하는 거지. 그 다음에 9평은 다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이 학원 옵니다. 재수하러요. 왜냐? 이런 순서거든요. 국영수를 준비해서 6평을 봅니다. 이제 과탐하면 되겠네? 과탐을 준비하면 9평이거든요. 과탐은 좀 올라갑니다. 근데 국영수는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제 학생들은 뭐냐면 학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시간 다 쏟아 부어버리고요. 논술 준비한다고 학원 가서 어려운 내용 듣다 보니까 결국엔 시간이 촉박해지면 결국엔 뭐냐? 9평이면 멘붕이 와버립니다. 될 때도 되라시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제 수생들은 오자마자 어떤 일이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들 전략가 생들은 멘토를 생각해 듣는 거죠. 국영수 3주 가라. 3월 2일달부터 국영수 3을 같이 써야 된다. 왜냐? 같이 쭉 가면 되는 이유가요. 특정 시기에 특정 과목을 준비한다는 건 그 과목은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안 하는 과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과목을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2002년도 무렵에는요, 특정 영역 우수 전형이라서 막말로 수학 과목만 잘해도 하향대를 받습니다.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내가 원서를 쓰고 시작해서 준비해서 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걸 준비하는 시기에 당연히 국영수가 흔들 수밖에 없죠. 저는 학생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죠. 잘 들어. 논술을 준비하는데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 쓰면 안 돼. 맥시멈이 3시간이야. 그럼 뭐냐? 수업 듣고 이해하고 안 되면 질문하고.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일주일에 만약에 논술을 10시간 준비한다. 그 말은 7시간만큼은 국영수 탐을 준비를 못하는 거고, 수능 준비를 못하는 거고, 쉽게 말이야. 결국엔 뭐가 된다? 난 바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보기에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수능과 똑같은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 수능과 똑같은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면 뒤로 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유있게 시작하면 지금 내가 일주일에 2시간을 빼서 이 수업을 좀 듣는다? 그런 때는 크게 영향을 받고 쭉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한다는 건 모두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선생님, 어차피 수업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제가 수능 준비를 하고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럼 저렇게 말합니다.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제가 수능 끝나면 바로 하루짜리 특강 혹은 일주일짜리 특강을 합니다. 중미 같은 경우 일주일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때는 어떻게 논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써봐봐. 자, 이런 거 나야 돼? 이런 내용 돼? 이런 내용밖에 못하는 거. 쉽게 말하면 준비가 전혀 안 될 때 갑자기 최종 파일을 써드는 겁니다. 그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초기에 진행되는 논제 파악, 제시문의 분석, 출제 의도 파악,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기본이 쌓여있는 상태란다면 수능 준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특정 시기에 시작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내가 과학 논술을 써야겠다. 나 올해 약대 가야겠다.
우리 이제 예전에는 어머님들 아버님 아시지만 옛날에는 연대가 약대가 없었거든요. 대학원에 있었는데 이제 약대도 뽑기 시작합니다. 연세대에서. 그래서 이제 약대 연대가 이해하시면 중대, 그다음에 뭐 연대, 그다음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없어지고요. 경희대 또 의대만 남아 있습니다. 의대 논술형태로만. 그래서 현재 내가 정시에서 거의 틀리지 말아야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내가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삶에 수고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저희 이름 붙이고 이름 붙이는데 솜털 달기, 깃털 달기, 날개 달기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과학 논술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기초편이 안 되겠죠. 내용보다는 어떤 걸 묻고 어떤 걸 읽어내고 어떤 자료의 의미를 판단하고 하는 거.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깃털 달기라는 건 이제 심화된 내용, 투 내용이겠죠. 내가 선택하려는 투 과목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날개 달기는 그냥 진짜 실전 연습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커리큘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2006년부터 해서 계속 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 문제 있었다면 이미 잘했겠죠. 근데 들어보시지만 옛날에는 제 이름이 청소학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2006년도에 여기 왔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이 강대, 바로 밑에가 강남매가, 그리고 종로, 그리고 그 밑에가 그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고 청소를 같은 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게 아니라 메가 혹은 그 위에 와닿다는 게 지금 저희가 입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름을 이제 바꿨지만 대수가 뭐냐? 저희 학원이 수시로 학생들을 엄청나게 보냈거든요. 2008, 2009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인풋을 보면 메가하고 청소는 비교가 안 됐죠. 근데 아웃풋을 보면 메가를 훨씬 이겼죠. 그 이유가 당시에 손준 회장님이 야 어차피 수시는 수능 싸움이야. 너도 시키지마 그냥 야 수능 준비해.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따라서 계속 연습을 시켰죠. 일찍부터. 그럼 그게 뭐냐? 똑같은 실력을 가진 애들이 점수하는 건 달라요. 그죠? 한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분이 오셔서 이제 술을 같이 마시는데 그분이 그런 거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그랬더니 그해 성균관대 공대 합격생 중에 3분의 1이 청소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 연습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성균관대가 저희 학원을 많이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저희 지금 부사장님이 만난 자리에서 난리치죠. 그러면 우리 아예 원서 안 써버릴 거라고. 그러다 될 만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야 또 광고를 한번 해봐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수능에 가장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저희는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진행할게요. 그냥 저희는 이제 각 과목 들리는데 물리 선생님 한 분, 물리는 이제 서실 선생님 하실 테고 화학은 김호희 선생님 하실 테고 생명과학은 제가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시가 되면 바로 이제 그 유평 평가에 대한 수업이 특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시간 딱 35분을 받았거든요. 원장님한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큰 그림을 설명드리고 이게 제가 만든 저희 팀 로고입니다. 토이가 왜 토이냐면 제가 봤을 때거든요. 위에 트레일러로 썼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장난감입니다. 과학론술은. 왜 장난감이냐? 장난감을 받았는데 갖고 노는 방법을 모르는 짐이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 장난감을 가져오는 노는 방법을 알면 즐겁지 않습니까? 과학론술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는 야 안 그래도 과학도 머리 아픈데 논술, 특히 이과학생들은 논술의 말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저한테 수업을 듣는 친구는 아니지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저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과학 논술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시스템 장학들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 5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부터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올해 들어봤더니 논술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는데 어떻게 되냐? 사실상 논술 인원이, 뽑는 인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겁니다. 각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데 한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 채점하는 그 소리를 얘기 들어봐도 가능한 채점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빼자. 수학은 채점이 쉽습니다. 왜? 푼 놈 못 푼 나눠지니까. 그래서 현재 과학 논술은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서 아까 말했듯이 연세대, 그다음에 성균관, 그다음에 중앙, 경희의대 전형, 그다음에 건대. 건대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사실은 편합니다. 건대 수의대가 계속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건대는 수의대를 수시로 뽑아주는 애들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해서 뽑는 거 마찬가지다. 수학으로 그냥 가고 우리 간단히 가자. 이렇게 된 건데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과학 논술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네, 예. 네, 예. 네. 거기에 답변 드리면 이겁니다. 인문논술과 과학논술 차이가 거기 있는데요. 인문논술은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 나눠서 수업을 하죠. 근데 과학논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시작이 사회현상이나 인문학이 아니라 생명과학 교육과정, 그죠? 교육과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앞에 진행할 때 솜털 달기하고 깃털 달기는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근데 날개 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각 대학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애초부터 나눠버리면 이 학생들이 수업에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리거든요. 왜? 이 학교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더 많아지고 시간 투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아까 말했던 솜털 달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논제 파악 제시문 분석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이라든가 혹은 기본 생명과학 원 혹은 화학원, 물리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같은 대학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하고 날개 달기부터는 제가 나눠서 합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701호시로 옮기시면 거기서 이제 유평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